솔라리스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솔라리스 뷰포트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솔라리스 뷰포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발견할 수 있는 우선 우리의 예제 장면에서 기본 솔라리스 뷰포트 조작 섹션으로 가봅시다. 이제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켜고 우리의 조작 기하학을 로드할 이 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 장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간단한 씬, USD 파일로 카메라, 기하학, 조명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뷰포트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S키를 누르고 상단에는 뷰포트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기하학이므로 이 경우 기하학만 선택할 것입니다. 조명을 위해 모두 선택하면 조명만 선택됩니다. 카메라에 관한 것이며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과 카메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 프리미티브 유형, 열을 통해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프리미티브를 보고 있는지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종류의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트리의 깊이에서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P 프리미티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위쪽 조명, 이나 메쉬에서 구체만 선택됩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X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면 최상위 기하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를 만들면 여기 최상위에서 X 형태의 프리미티브만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면에서 어떤 종류의 프리미티브를 선택할지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리프 프리미티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은 선택을 다르게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박스, 올가미, 브러쉬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솔라리스 뷰포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토글은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시적인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만 선택됩니다. 또는 그것을 끄면 내가 그리는 이 박스 선택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 아래에 있는 HDRI도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택을 한 후 우리는 장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돌아가서 X 형태의 프리미티브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다양한 조명 프리미티브 위에 있는 조명 프리미티브만 선택됩니다. 이제 T를 눌러 변환을 시작합시다. 여기에서 편집 노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뷰포트에서 이 노드를 이동하면 이 상위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조명 프리미티브가 변형되기 때문에 모든 조명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플래그를 전환하면 조명이 이전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비파괴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기본 USD 파일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뿐입니다. 옮겨보겠습니다. 장면에서 우리의 기하학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그러니 S를 다시 눌러 선택하고 여기와 여기에서 기하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나는 IP 프리미티브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if를 선택하고 다시 선택합니다. 자, 이제 메쉬 제로와 9가 있습니다. 그래서 T를 눌러 변환을 선택하면 이들을 위로 이동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으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모두 선택하는 대신 그중 하나만 선택하고 그것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한다면 이걸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S를 누르고 R을 눌러서 회전시키고 이걸 조금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동은 편집 노드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바꾼 두 가지 다른 프리미티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변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래그를 전환할 수 있으며 그러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제거합시다. 이제 조명을 선택할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위쪽에 있는 이 조명을 선택하고 T를 누르면 이 조명 믹서 노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 과정의 주제에서 다룰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력하고 있는 이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역하고 여기에서 우회 플래그를 누르면 그 위치에서 점프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선택하고 T를 눌러 변환을 시작한 후 이를 조금 조작해 봅시다. 카메라 노드를 배치하고 이 노드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위치, 변환 및 회전, 그리고 초점 거리의 세부 사항을 편집합니다. 이 제어 장치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노드에 저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회 플래그를 전환하면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뷰포트, 선택과 노드를 통해 여기에 추가되는 변환 간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우리 장면에서 어떤 것이 보이는지를 전환하는 토글입니다. 여기서 이 안경은 당신이 보고 있는 기하학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최종 렌더 기하학, 프록시 기하학 또는 프록시 및 가이드 기하학 중 어떤 것이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에서 특정한 것을 켜거나 끄고 싶다면 이러한 토글을 사용하여 기하학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조명 기하학의 가시성을 켜고 끌 수 있고 카메라 아이콘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하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이라이트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의 범위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아이콘과 컨트롤이 있지만 하우디니 인터페이스에서 마주치는 특정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물음표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뷰포트에서 프리미티브를 선택하고 조작했으니 이러한 선택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한 예제 파일에 있으며 컬렉션과 선택 세트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상단의 회색 서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고무 장난감의 간단한 원을 만드는 몇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노드로 오면 디스크에 있는 USD 파일에서 장난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위쪽의 노드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드는 파일을 읽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면에 12개의 고무 장난감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아래쪽에 작은 창을 열었습니다. 이 창은 컬렉션과 선택 규칙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선 선택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면에 있는 모든 장난감 프리미티브를 선택하는 선택 규칙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확대경 과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 규칙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에서 장면의 경로를 기반으로 선택할 패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래시 장난감 1 슬래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선택하기 위해 별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별표는 토이 서클로 시작하는 경로를 가진 모든 것을 선택하겠다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부모 또는 자식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장난감을 선택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적용, 수락, 이 선택 규칙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콘을 사용하면 해당 선택 규칙에 있는 모든 프리미티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해봅시다. 이 원의 4개의 주요 방향에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선택해 봅시다. 그럼 오른쪽 클릭하고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경로 복사를 선택합시다. 이 선택 규칙으로 들어가서 패턴으로 이동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면 고무 장난감에 경로가 붙여넣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르디널 포인트 장난감을 적용하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의 선택 규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장난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방향 장난감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뷰포트와 장면 그래프 트리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 규칙을 추가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난감을 무작위로 선택할 것이며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면 선택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한 다음 랜덤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들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적용되어 저장된 선택 세트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라리스 인터페이스에서 선택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은 컬렉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기 장난감 원이 있습니다. 이 노드에서 탭을 눌러 컬렉션을 추가하고 여기 아래에 드롭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컬렉션이라는 프리미티브를 만들고 그 다음 선택된 하나라는 컬렉션 이름을 설정할 것입니다. 내가 대신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장난감이라고 정말로 정확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슬래시 장난감 원 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별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장난감 원의 모든 자식 프리미티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컬렉션 프리미티브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면 모든 장난감이 선택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컬렉션과 선택 사이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큰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후디니에 특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되는 반면 컬렉션은 디스크의 USD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실제 차이점입니다. 작업할 때 염두에 두세요. 만약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통해 전달하고 싶다면 컬렉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이 작업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택 규칙은 완벽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컬렉션에서 사용할 프리미티브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탭을 추가하는 또 다른 컬렉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화살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하면 뷰포트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박스에 프리미티브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싶거나 좀 더 제어하고 싶다면 이 화살표를 컨트롤 클릭하여 프리미티브 선택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열면 우리의 전체 계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선택하고 싶은 깊이 묻힌 프리미티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계층 구조를 장면 그래프 트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미티브를 선택할 것입니다. 멀티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적용과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4개의 프리미티브가 선택되었습니다. 이걸 카디널 프리미티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컬렉션,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서 그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화살표를 제어 클릭하여 USD 장면의 계층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컬렉션에서 프리미티브를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컬렉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그냥 타이핑하는 대신 장면에서 몇 개의 프리미티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위해 S키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몇 개의 프리미티브를 만들고 장난감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훌륭합니다.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거기에서 드래그하여 여기 대화 상자에 놓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처음에 이 작은 살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장난감 원 고무 장난감 경로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포트에서 이들을 선택 해제할 것이고 이를 랜덤 장난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제 랜덤 장난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컬렉션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의 별도 부분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제 모든 장난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들을 직렬로 연결한다면 두 컬렉션 모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컬렉션을 다른 파일로 보내고 디스크에 저장하려는 방법에 따라 트리의 다른 분기에서 해당 컬렉션 노드를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컬렉션과 선택 역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시 호출하고 변형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환 노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트리의 끝에 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리미티브들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장난감 프리미티브들만 선택하여 그것들을 위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구문은 퍼센트 기호를 사용한 다음 이렇게 임의의 장난감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만 선택됩니다. 그 주위에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위로 이동하고 싶다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회전하고 보이며 변환된 이러한 랜덤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퍼센트 기호와 컬렉션 이름을 사용하는 이 구문만으로도 여기에서 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라리스 인터페이스에서 선택과 컬렉션을 모두 후디니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USD 프리미티브 매칭 구문에 대해 살펴보고 프리미티브의 컬렉션을 절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제 파일에 있으며 프리미티브 매칭 패턴 섹션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USD 기하학을 생성하는 서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저장하고 싶다면 아래의 노트를 선택하고 디스크의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녹색 노드는 디스크에서 그 USD 파일을 로드하고 이 변환 노드를 사용하여 이 장면에서 다양한 기하학적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먼저 후디니 문서에 있는 방대한 구문 참조를 볼 수 있도록 도움말 문서를 열고 싶습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프리미티브 일치 패턴을 검색하면 이 구문 참조가 나타나고 장면에서 기하학을 검색하고 좁히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 요소인 모든 프리미티브를 찾고 있는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를 보면 이 모든 프리미티브가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의 모든 것을 위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변환 피그 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에서는 소스, 피그, 프리미티브의 참조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를 보면 우리는 소스와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마리의 돼지가 찾은 참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위로 변환되고 그것들이 선택된 유일한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소스 기하학을 참조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찾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컬렉션에 넣고 위로 이동시키거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노드가 할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좀 더 무작위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랜덤 유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을 살펴보면 이 경우 겉서클의 자식인 모든 프리미티브를 살펴보고 있으며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50%의 비율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드 값이 있어서 무작위 선택에 시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경로를 가져와서 해당 경로의 무작위 자식, 노드 또는 주어진 선택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프리미티브의 양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꽤 멋지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톱미들이 위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지만 다른 것들은 무작위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빼기를 하고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참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콜론을 하고 나는 소스를 할 것입니다. 슬래시 톱미를 입력하면 이 컬렉션에 모든 톱미가 추가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톱미와 랜덤 선택을 원한다면 이것을 더하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클릭 해제합니다. 이제 모든 톱미와 첫 번째 섹션에서 선택된 임의의 다른 기하학이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처음에 선택된 모든 랜덤 기하학을 가져와서 그 랜덤 선택에 있는 톱미들만 이동하고 싶다면 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무작위 선택에 포함된 톱미들만 남게 됩니다. 초기 무작위 선택에 포함되지 않은 2개의 톱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구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들입니다. 이제 참조 문서에서 다른 예시를 찾아보며 USD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절차적 컬렉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디니 기하학을 USD 스테이지에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아 결국 모든 것을 디스크에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제 파일에 있으며 장면 가져오기 섹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다른 변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객체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객체를 클릭하면 객체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스테이지에 가져오고자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기하학적 객체와 몇 개의 조명,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USD 장면에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변화를 제공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스테이지로 돌아가서 이 첫 번째 장면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설정이 장면 가져오기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탭 메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장면 가져오기 모드입니다. 여기에도 다른 옵션이 있지만 먼저 장면 가져오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드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루트 객체를 객체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목적지 경로는 우리의 스테이지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객체가 스테이지의 루트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선택은 바로 이 별 와일드카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별표는 /OBJ에서 찾은 모든 것을 이 장면, 즉 USD 스테이지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객체 유형으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몇 가지 예제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우리가 재료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목적지 경로인 / 재료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장난감 쉐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무대 장면으로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가져와져서 덤프되고 그러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장면 가져오기 지오메트리와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상단의 동일한 선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신 필터를 기하학적 객체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명, 이나 카메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으로 전환한다면 조명만 가져올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만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객체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리드와 고무 장난감, 그리고 장면 그래프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재질을 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어떤 재질도 없습니다. 따라서 USD 또는 솔라리스 툴셋에서 재료를 추가하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는 재료 가져오기를 체크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마지막 옵션에서는 카메라와 조명을 가져오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카메라와 조명을 위한 필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한 것은 여기에서 제 객체로 필터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선택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가져오고 싶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객체 유형으로 필터링하고 있지만 조명과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 패턴을 수락하면 장면에 조명과 카메라만 가져오고 그것을 무대의 루트에 바로 배치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물체의 위치를 제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ights를 입력하고 여기 최상위에서 expom primitive를 추가한 다음 그 아래의 모든 것을 그룹화하거나 이 lights, expom primitive의 자식 primitive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면을 가져올 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옵션은 객체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고 무대에 배치되는 객체를 정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특정 SOP 기하학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은 SOP 가져오기 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데모 파일에 있습니다. 객체 네트워크로 돌아가면 참조할 기하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테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SOP 가져오기 노드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립 또는 고무 장난감 기하학만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개 변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OP 경로, 객체, 장난감 지오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가 내부에서 생성한 널입니다.
그럼 잠깐 살펴보죠. 확실히 우리의 오브젝트 레벨이 보입니다. 우리는 고무 장난감을 보고 있고 여기 우리의 아웃 장난감 지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수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기하학적 조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장면 그래프 트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 기호 OS라고 말하는 가져오기 경로 접두사가 있습니다. $$ 기호 OS가 의미하는 것은 가져오기를 수행하는 노드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get SOP rubber toy라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경로 접두사는 SOP 고무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이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메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것을 지오 가져오기로 변경하면 이것은 지오 가져오기라고 업데이트 될 것이고 또는 내가 고무 장난감을 하고 싶다면 그것도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그 앞에 또 다른 프리미티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 /OS와 같은 작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기하학, 고무장난감, 메쉬 제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물을 조금 더 쉽게 그룹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X 형태의 프리미티브이며 이것이 그룹의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계층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노드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편집 가능한 레이어로 내용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이 꺼져 있으면 여기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경고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레이어링에 대해 배울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 상자를 체크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USD 스테이지로 가져와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를 디스크에 기록할 때 제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SOP 시리즈 노드를 사용하여 무대에서 직접 기하학을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파일에는 이 SOP 시리즈 섹션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 노드 안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후디니의 기하학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기하학 스프레드시트로 전환하여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인 SOP 노드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몇 개의 포인트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몇 개의 선을 복사하고 약간의 노이즈와 스케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들을 스윕하여 몇 개의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프리미티브에 이름, 속성인 스파이크를 추가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리드의 회색 색상을 추가하고 이름 속성 그리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합되고 노멀을 추가한 다음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후디니에서 장면이 가는 만큼 꽤 기본적인 장면입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솔라리스 뷰로 돌아가서 여기 우리의 장면 그래프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두 개의 메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드이고 다른 하나는 스파이크입니다. 따라서 SOP 생성 노드에서 만든 이름 속성은 실제로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별도의 메쉬, 프리미티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를 선택하고 그리드를 선택하고 그중 하나를 변형하면 드롭다운과 편집 노드가 나타납니다. SOP에서 작업하고 기하학을 가져오고 싶을 때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SOP 생성 노드는 이전 노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SOP 가져오기 노드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기하학을 변환하거나 SOP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재료를 가져오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임포트 경로 접두사는 OS로 설정된 동일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 노드의 이름을 가져오면 그 이름이 바로 이 프리미티브에 기록될 것이며 그 아래에 메시들이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파이크, 그리드로 변경하면 내부 장면 그래프 트리가 스파이크, 그리드로 변경되고 그리드와 스파이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원한다면 이것을 하드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래시 기하학을 입력하고 스파이크, 그리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하학, X, 그 다음에 멋진 스파이크, 그 아래 두 개의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OP 생성 노드에서 기하학을 생성한 다음 솔라리스로 직접 가져와서 USD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객체 컨텍스트에서 솔라리스로 기하학을 가져와 USD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솔라리스 컨텍스트에서 파일을 USD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그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솔라리스에서 이를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3개의 노드, 즉 장면 가져오기, SOP 가져오기, 그리고 SOP 생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동일한 객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디스크에 기록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USD ROP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이 작성되지만 장면 가져오기 노드에서 들어올 때 모든 것을 평탄화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레이어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룰 몇 가지 특정한 것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OS 경로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는 이러한 ROP 노드의 이름을 가져와서 USD A 파일 경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강조 표시하고 디스크에 저장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모든 ROP를 빠르게 실행하고 그것들을 작성한 후 우리가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가 만든 디스크에 있는 폴더에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을을 볼 수 있습니다. 장면 가져오기와 SOP 가져오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같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SOP 생성, USD는 훨씬 더 큽니다. 이는 주로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하학의 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파일이 이진 파일로 저장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정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간단히 해봅시다. USDA를 끝에서 제거하고 디스크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얻는 파일 크기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실제로 열어보고 볼 수는 없지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약 4배의 감소입니다. 항상 4배의 감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하학과 점들이 많은 이런 객체에서는 확실히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걸 잠깐 열어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장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에는 면 조명, 카메라, 환경 조명, 그리드와 같은 몇 가지 고수준 객체가 보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그리드, 조명에 대한 많은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SOP 가져오기로 가면 그 안에는 실제로 이 메쉬 제로라는 하나의 객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무 장난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하학 조각이 몇 개뿐입니다. 그리고 SOP 생성 ROP로 가면 이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메쉬와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서 우리는 다양한 객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된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줄들이 감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USDA 파일들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을 가져오고 이를 USD ROP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USD 파일을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장에서는 약간 옆길로 새서 시각적으로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지금까지 배운 USD 개념을 사용하여 솔라리스에서 이미지를 실제로 렌더링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 가져오기 및 카르마로 렌더링 섹션에 2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맨 위의 것은 서브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장면을 구성할 개의 노드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은 이 USD 파일을 불러오고 서브레이어 노드를 통해 렌더 장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 기하학이 있으며 조명이 있고 여기에는 쉐이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렌더링 할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 뷰포트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후디니, GL, 뷰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위치로 내려가서 카르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장면의 기하학을 로드하고 렌더링을 시작할 것이며 곧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뷰포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우리의 카르마 재료와 쉐이더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면 바로 그 카메라 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이것은 뷰포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을 실제로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렌더링하지 않도록 GL 뷰포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가서 탭을 열고 카르마로 갑니다. 이걸 드롭하면 2개의 노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19.5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당신이 HOD니 19에 익숙하다면 하나의 노드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테이지를 여기에 입력할 것입니다. 이 노드는 우리의 모든 카르마 설정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드는 실제로 디스크, MPLAY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디스크로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카르마 렌더 설정 노드에 설정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약간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방금 거기서 뭔가를 실수로 클릭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렌더 설정이 저장되는 출력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그래프 트리의 렌더링에 대한 정보가 있는 프리미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카메라와 여러 가지 렌더링, 기반 설정도 설정합니다. 여기 설정이 있지만 기본 설정을 사용해서 뭔가를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값을 720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제 카메라 렌더 설정을 선택합시다. 여기 올라오면 이제 드롭다운이 있거나 뷰포트 설정이나 기본 위치가 있는 작은 팝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렌더 설정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값을 선택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카르마로 돌아가서 이것이 로딩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드가 우리의 모든 렌더 설정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뷰포트에서 직접 무언가를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만약 우리가 디스크에 저장하고 싶거나 이 경우에는 엠플레이로 렌더링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엠플레이가 로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뷰어에서 바로 렌더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드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개의 버킷이 반환되는 것을 볼 것이고 MPLA에서 이 렌더가 어떻게 보이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카르마에서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기 위해 몇 개의 노드를 사용하는 꽤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노드에는 많은 렌더 설정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렌더링에 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꽤 좋은 품질의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라리스에서 카르마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최종 이미지를 얻는 방법, 뷰포트 렌더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꽤 반응성이 좋은 뷰포트입니다. 우리는 카메라에 고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장면을 돌아다닐 때 실제로 그 카메라 뷰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이동하니 편집 카메라 노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XPU 엔진을 가지고 놀고 싶다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알파 버전이지만 매 릴리스마다 점점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USD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솔라리스에서 실제로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지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라리스와 USD에 관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